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6% 오르면서 44,627선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강보 합권을 보였습니다. 2056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역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6,144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암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실업상청 건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지표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속 실업상청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하여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신규 실업상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월마트의 어닝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는 분명히 생각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생각보다 가이던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를 내놓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소비자, 미국의 소비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관련해서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을 발표할 수 있는 어닝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연준의 1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필레이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금리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현재 경제 상황이 높은 불확실성 속에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인플레이션 2% 목표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최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점도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예상되는 무역 정책과 이민 제한들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위원들은 특히 이러한 변수가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회적으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 기조 관련해서도 연준은 현재 통화 정책이 이미 의미 있는 제한적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추가 완화는 노동시장 약화나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가 확인될 때까지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위원들이 양적 긴축 중단 논의도 언급을 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구체적 사안은 나중으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QT에 관련된 부분을 아예 중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현재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QT 축소를 중단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QT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하원이 실질적으로 4조 달러의 부채한도 이상을 지지했으나 여기에 대한 협상안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QT 일시 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간밤 팔란티어의 주가는 10%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팔란티어였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란티어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악재가 두 가지가 겹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방부의 향후 5년간 대규모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이번에 국방부와 미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5년간 매년 국방 예산의 8%를 삭감하라는 메모를 전달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이는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고 방산 관련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팔란티어가 결국 AI 기반 방산 소프트웨어로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매출의 약 40에서 50%를 미국 정부 계약에서 얻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흔든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렉스 카프 CEO가 최대 997만 5천 주, 약 12억 달러 규모를 9월 12일까지 매각한다는 10b5-1 계획을 공개하게 되면서
주가 하락에 추가 압력을 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4,890만 주 매각 계획을 수정한다라는 것으로 내부자 매도가 투자자 불안을 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팔란티어가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더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애널리스트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오늘 팔란티어가 프리마켓에서도 2%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테슬라, 머스크가 인도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일단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2025년 3분기부터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본격화하려고 한다라고 블룸버그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긴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뭄바이, 델리, 방갈로르 세 개 주요 도시에서 수천 대 규모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이번 주 뭄바이와 델리 등의 쇼룸을 열고 주문 배송을 관련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하면서 진출 속도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단계로 예약 포털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인도 내에서 아니면 혹은 다른 곳에서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함을 하려고 하자 트럼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내 제조 시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도 결국 의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 이후에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현재 4만 달러 이상에 관련해서 인도가 차량의 1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경우 4만 달러 이상이 차량일 때 가능성이 높아 관세가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쪽, 테슬라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알리바바 관련 소식입니다.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1년 만에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1년 만에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가 2024년 12월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예상치를 초과한 수치를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미국 증시 ADR 기준으로 장전 거래에서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2년 만에 최대폭이 13%가 늘면서 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AI 프로젝트의 수요와 기업의 컴퓨팅 파워 제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전자상거래 부분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트렌디올의 활약으로 32%가량 급증을 했으며 알리바바는 특히 최근 챗GPT 수준의 퀸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애플이 중국 내 아이폰의 이 기술을 채택하면서 주가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원래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번에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2020년에 마윈의 정부 비판 이후 중국 당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알리바바가 최근에 경영진 교체와 이번에 마윈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같이 회의에 참가하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면서 정부와의 긴장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를 받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호실적에 알리바바의 주가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10%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